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자원봉사 교육 많이 받아보셨을 거고 또 자원봉사를 직접 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 자원봉사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그중에 오늘 여러분께는 안녕 캠페인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녕 캠페인의 그 자원봉사를 기획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가치를 한번 이해하고 담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시작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참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그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얘기 안에서 행복의 요소들이 많겠지만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대신에 그냥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행복하다라는 어떤 개념을 넘어서서 여기에는 평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지금 삶의 방식이나 그다음에 삶의 주변 환경에서 내가 많이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를 이야기하는데 왜 안녕하냐 아니면 행복하냐 이야기를 먼저 할 거냐면 여러분 자원봉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실제로는 내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편안하고 실제로는 좀 더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살기 좋고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출발해서 자원봉사의 활동 거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그 웰빙, 안녕 캠페인이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께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대신에 그러면 자원봉사의 이야기 중에서 왜 안녕 캠페인이란 것을 이야기할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이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 이루어지는 저희의 이제 몇 가지의 교육들이 이 전반적인 안녕 캠페인의 그 목적성에 두고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웰빙이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자주 쓰실 거예요. 그냥 단어 그대로는 육체로구나 정신적으로 우리가 조화롭고 행복한 어떤 상태를 표현하겠죠. 요즘은 뭐 웰빙을 떠나서 웰다잉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라고 시민들에게 많이 묻게 되면 어떤 걸 먼저 떠오르시냐면 내가 남을 배려하는 어떤 행위 아니면 우리 사회에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 어떤 배려와 공익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오르세요. 그런데 그 공익적인 활동과 내가 배려를 하는 어떤 활동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회가 실제로 좋은 사회인가에 대한 목적의식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 문제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사고하는 과정들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안녕 캠페인의 첫 번째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활동도 하고 기획도 하시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또 하나는 범죄 없는 안전으로부터 그 차별, 요즘 인권까지도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편견 없이 안녕한 사회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해보자. 이것이 안녕 캠페인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안녕 캠페인의 그런 목표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문헌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어떤 안녕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캠페인의 뜻은 아니고요. 전국의 많은 자원봉사 센터들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역사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 자원봉사의 어떤 현상들을 저희가 이해할 때 이제는 자원봉사 현장에 어떤 변화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논의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자원봉사의 활동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시민사회도 발전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삶의 수준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사회 형태들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자원봉사가 보다 단순한 것보다는 조금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그리고 자원봉사자 주도한다는 것은 직접 기획에도 참여하고 그 문제 제기가 자원봉사의 그 사고 구조에서 나오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 활동과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지속성 그리고 책임감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자원봉사 활동은 일회성이거나 내가 그 행사에 어떤 분명히 동기는 있지만 전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참여하고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목적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 캠페인은 특별히 다른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환경 정화를 하더라도 그냥 쓰레기를 줍는 몇 시간의 활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쓰레기를 주어야 되고 이것이 어떤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시작하자라는 문제제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는 원래 연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일한 조직, 한 조직, 그러면 한 사람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힘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왔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보다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역량을 벗어나서 좀 더 많은 기관, 어쩌면 사람, 어떤 조직들 간에 이런 체계적인 융합을 통해서 그 각각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이것이 점점 확장되는 것. 결국 자원봉사는 확장성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보급돼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얼마만큼 참여했는가, 어떤 이런 것으로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의 성장, 성숙도를 이렇게 측정했다면 이제는 그런 양적인 어떤 변화, 몇 사람이 참여했고, 그리고 몇 번을 우리가 했고, 어떤 이런 양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참여를 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변했는가, 정말 환경의 질이 높아졌는가, 교육의 수준이 높아졌는가,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캠페인을 해서 교통사고가 정말 감소했는가, 이러한 실질적인 사회 변화에 좀 더 집중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안녕 캠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목표에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적인 안녕 캠페인이 왜 만들어졌고 안녕 캠페인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실제로 SDGs라는 그 지속 발전 가능의 어떤 목표, 유엔이 정한 이 17가지의 과제들을 밑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이 17가지의 과제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것에 실제로 시민들은 관심을 두셔야 되고 그 시민이 자원봉사자죠.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어떤 목적성을 둘 때 경제적인 빈곤, 여러분이 어떤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자원봉사를 좀 벗어나서 여러분이 실제로 교육, 뭐 질병, 그리고 여성의 문제, 그 다음에 교육, 아동, 난민 등 뭐 환경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가뭄이 들어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걸 벗어나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지진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고민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간접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다 이렇게 세계가 공동체 속에서 어떤 직접적인 피해와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을 서로가 줄 수 있다는 것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도 직접 자원봉사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그것에 관심을 두자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 17가지의 과제에 맞춰서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고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는 있지만 모든 어떤 영역들이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경제 파트, 뭐 정치 파트 모든 어떤 구조에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주제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어떤 시간으로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정했어요. 정했다는 거는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일까라고 할 때 안부 묻는 사회, 그리고 안전한 사회, 안심한 사회라는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안녕 캠페인이라는 것을 이제 실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린다면 요즘 공동주택 많잖아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접근 방식은 다양하게 이루어지죠. 근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아파트 안에서, 공동주택 안에서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를 서로 알리는 운동. 위층, 아래층, 뭐 옆집, 누가 사는지 서로 안부 묻는 사회를 만듭시다. 안부를 묻고 나를 소개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러한 운동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차후에 이 층간소음에서 갈등을 줄어드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그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구체적인 어떤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액션을 찾는 것, 그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사회에서 대부분 함께 가져가야 될 주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갖자. 워낙 이 단절되어 있고 상대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갖자야 된다.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사회재난, 요즘 재난이라는 영역들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재난들도 일어나고 있죠. 그 재난 속에서 실제로 안전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안전하다는 사회에서는 재난을 벗어나서도 사회안전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회안전지수에는 질병, 교통, 범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어떤 사회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사회를 갖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안심하는 사회.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것. 신뢰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상대방이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상대방이 진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가를 내가 판단하는 것. 이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는 어떤 문제가 필요한 사람인가, 해결을 도와줘야 되는가. 이것 또한 신뢰가 영향을 준다고 봐요. 우리 사회에서 신뢰가 없다면 상대방,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듣지 않게 됩니다. 그 베이스에는 실제로 나의 소통과 사회소통, 이것이 원활히 됐을 때, 내가 하는 의견과 나도 존중받았을 때 실제로는 상호 소통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심하는 사회는 가장 기본은 안부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과 소통이 잘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안심에는 신뢰라는 부분에는 또 교류라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안심된다 할 때는 상호소통과 친교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친교, 교류의 폭이나 깊이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안심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더라도 학교 가는 길에 부모가 동행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난 갈 수 있다. 아니면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공간에서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먹거리를 구입을 하더라도 이거는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자원봉사자와 함께 고민하는 주제로 조금은 쉽게 잡기 위해서 우리 안부 물읍시다, 안전합시다, 안심합시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안부 묻는 사회, 소통 관계 맺기, 앞서서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회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참 많이 해요. 안부를 서로 묻는 거, 소외된 계층, 1인 가구에게, 여기서는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 1인 가구에게 고립감을 덜기 위해서 뭐 전화로 안부를 묻든 뭐 메시지를 보내든지 어떤 교류하기 위한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자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방향성은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포인트는 대단히 다르게 접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원봉사는 관찰력과 세심함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떤 이런 실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제로 마스크 쓰기 착용 운동을 다들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거의 방역에 가까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수화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입 모양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부분들은 그럼 마스크를 썼을 때 의사소통이 좀 불편할 것이다에 착안해서 어떤 자원봉사 운동으로 이 마스크 입부분을 투명하게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그분들이 제공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시작은 어쨌든 상대방 사회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사회는 어떤 다양한 위험 사례를 극복하고 우리가 안전한 삶이 살고 있다.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덜 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냐면 그냥 내 주변의 안전을 체크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모니터링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하는 거,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상식들을 많이 숙지하는 거,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떠나서도 어떤 사람을 대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많이 요즘은 교육을 하죠. 그렇듯이 즉각 우리가 어떤 상태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과 그런 기술들을 숙지하는 것들을 요즘은 많이 자원봉사 교육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하는 사회는 공동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활동들이에요. 어쨌든 주민들이 만나고 그 속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많이 만드는 거. 앞서서도 실제로 일회용품을 자제하고 환경을 다시 복원하는 거, 신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캠페인들을 유치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안심하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이 왜 바뀌어야 돼? 그럼 뭐가 바뀌는 거지? 아직까지 여러분 감이 안 올 거예요. 우선은 오늘 이 안녕 캠페인에 대한 개념을 들으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이런 게 자원봉사 활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문제제기에서 시작됐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답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지? 해결 안 됐던 문제를 어떻게 시민들이 찾을 수 있을까? 답을 찾는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과 기관의 문제의식을 가진 기관 중심이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 자원봉사자, 단체 주도성에서 출발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그 목표를 공유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과 소통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네트워크로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기관과 협응해서 그 각각의 기관, 사회로 보면 조직체계에서 갖고 있는 운동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자원봉사에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통하기 어렵죠. 토론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포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남이란 단어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이 안에는 깊이감이 있는 단어 같아요. 요즘 일을 하다 보면. 만남을 한다, 새로운 사람과 만난다는 데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내 노력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함께 과제를 찾아가고 그러면 또 동의가 돼야 되죠. 공감되고 합의되는 우리의 활동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의견과 생각이 있다 해서 진짜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획하고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은 실제로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협업하고 활동으로 가는 거예요. 아래 사진은 실제로 2019년도에 저희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와 기초구군센터가 함께 이 안녕 캠페인을 발대할 때 실제로 많은 기관단체에서 이런 주제로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겠다 하고 만들었던 어떤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캠페인,
캠페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지만 캠페인이 활동과 다른 것은 아니에요. 간혹 캠페인이라는 이미지 속에 여러분이 그냥 피켓, 뭐 현수막, 뭐 이런 홍보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캠페인은 실제로 참여하는 것이고 릴레이로 이어가는 확장성을 갖고 있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이 단계는 간단하게 보시면 앞으로 우리는 자원봉사를 할 때 참여자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냥 이 참여할 때 프로그램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하는 단계에서가 아니라 인식하고 참여하고 본인의 습관으로 적용하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참여자의 형태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자원봉사할 때 어떤 위치에서 참여했지? 또 나는 기획할 때 어떤 위치에서 참가자들을 바라볼지를 본다면 저기 무지의 단계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행동하는 단계에서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성의 레벨이라는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실제로 이 1단계가 어떻고 이걸 외우시거나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원봉사를 참여한다 할 때 기존에 직접 자원봉사자가 그 컨텐츠를 만들어냈는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 인식을 해야만 우리가 실제로 이것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수용 단계는 그냥 참여는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인식은 낮은 단계죠. 단어 여러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활동은 하지만 그 속에서 인식하지만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적다라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만들기. 실제로 목적은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콘텐츠에 참여하는 단계, 참여에 대한 의식이 높겠죠. 예.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기획, 어떤 창조적이라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실제로 목적도 알고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리고 나와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획하게 됩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기획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높고 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주인의식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보셔서 창조라는 것의 단계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그 대구에 있는 8개 구군센터와 이 안녕 캠페인의 목적에 맞게 자원봉사를 이뤘던 어떤 사례들의 영상입니다. 대신에 이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이 그 각각의 목적이 뭐였고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과정으로 이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적으로 그냥 이해하시고 또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구군마다 특색 있는 이 안녕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또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20분 짧은 것 같지만 또 내용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는 이렇게 한번 오늘을 정리하고 싶어요. 안녕 캠페인의 3가지 방향성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사회도 있겠지만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이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이 3가지 어떤 사회, 어떤 사회, 어떤 사회. 이거는 여러분이 퀴즈로 또 답변을 해주셔야 이 교육을 다 이수했다고 저희가 기록에 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끝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민과 자원봉사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시민 참여하면 자원봉사자가 돼요. 그리고 시간도 기록돼요. 그렇지만 참여하지 않는 모든 시민들이 자원봉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회적인 권리와 책임에 내가 갖고 있다. 그것에 기반해서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책무성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내 주변과 이웃의 실제적인 삶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그것을 변화하는 것을 자원봉사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해보고 그리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우리가 연결망들을 탄탄하게 만든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안전하고 안심하는 이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에서 안녕 캠페인이 갖고 있는 목적성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